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난 한 주 증시 흐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한 주간의 지금 증시 흐름이라든지 주요 원자재, 선물 움직임 같이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날 지금 가져갔었던 움직임 변동성인데, 낮 추세부터 해서 지금 일단은 조금 살펴보시면, 자, 이전에 이제 사실상 FMC 회의를 좀 관망하면서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급등폭,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항생이든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가져갔었던 이 흐름 자체를 조금 완화하는 모습이었고, 이미 지금 유럽, 독일 인플레 하락 전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미 좀 높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보합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가져갔었던 증시 흐름이었다라는 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장 전에 4시에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너무 크게 띄었네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21일 낮 4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4시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은 전월 대비 오히려 0.9%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 이전치는 2.3%인데, 사실상 예상치는 전월 대비 그래도 높게 나온다가 일단 좀 예상 흐름이었었는데, 보기 좋게 마이너스 4.2%확 크게 꺾이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41% 생각했었던 지금 흐름 자체가 확실히 꺾여주면서 34.5% 낮게 나와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물가 확실히 잡히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되려 이때 시간대부터 증시는 하락을 가져왔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좋냐라고 하면, 독일 PPI 낮게 나왔네? 그러면 초반에 4시 발표 이후서부터 이거 괜찮네 흐름으로 일단 스물스물 같이 올라와 줬다가 결국에는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일단 낮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 어쨌든 너무 높다. 아직은 이 상황으로 지금 좀 흘러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지금 흐름으로 좀 봤었을 때 독일 PPI는 나와줬는데 좋게 나왔네? 그러면 증시에 오히려 그래도 물가가 잡히는 모습, 유럽 쪽에서도 이제 독일이 스타트로 일단 좀 잘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계속적으로 물가가 잡혀주는 움직임이겠네 라고 했었는데 낙폭 자체를 좀 키워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9시 30분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을 좀 가져갔었는데, 이때는 사실상 주요 발표나 내용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여는 이제 총재들의 이제 좀 발언이 있었어요. 발언이 있어가지고 그냥 발언 정도만 좀 주요 이슈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큰 변동성의 앞에서 제가 이번 한 주에 좀 대응 전략으로 좀 봤다라고 하면, 사실상 목요일 지금 오늘이거든요. 오늘 야간 기준으로 이제 패자 휴장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월, 화, 수 기준으로 일단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게 급등으로 넘어간다지 급락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상승 슈팅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을 일단 좀 점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월, 화, 수 그리고 수요일 날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응했었던 전략은 월화수 중에 이제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화요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월요일 날도 지금 기대값에 따른 피벗에 대한 기대값에 따른 반응, 화요일 또는 수요일 뭐 언제든지 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음날 있었던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월요일 날은 사실상 결국에는 시초가 때까지 이제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는 척 하다가 떨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대값을 화요일 날 계속 가져가면서 이거는 오버 관점 봐도 좋다 좋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좀 저는 마무리를 좀 봤습니다. 어쨌든 평단가는 560에 들어가면서 매수비를 지속적으로 봤었는데 시간대를 좀 너무 끌고 본장 때 오히려 낙폭을 가져가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좀 막연히 오버 관점보다는 저는 어쨌든 진입과 청산을 제가 보는 시간대에서 좀 가져가는 리딩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강한 급등 매수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컸다가 일단 좀 제 의견이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는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조금 얘기 드릴 만한 게 자, 5일 쪽으로도 일단 한번 넘어가기 앞서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장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지금 일단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 연준 FOMC의 기대감으로 그냥 원웨이 상승 가져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림자리감, 요거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폭격에 따른 지금 증시의 낙폭으로 좀 예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시초가 라인 때까지 다시금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 4시 회의록 공개로 인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추세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가장 좀 의미 있는 눌림자리 값을 좀 가져갔어요. 의미 있는 눌림자리 값을 좀 가져왔었고, 이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 자, 앞전에 의미 있는 눌림자리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눌림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쌍바닥을 좀 이 자리값을 바닥 자리값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도 이 바닥선을 어느 정도 지금 지켜준다라는 관점 자체가 나와주면서 반등 나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은 우리가 쌍바닥을 보통 보는데 이걸 이제 쓰리바닥으로 지금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더 테스트를 하고 나서 뭐 이거를 하나의 바닥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쓰리바닥 테스트 하고 나서 지금 일단은 이전에 12,100대까지 지금 강한 급등을 가져갔었던 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 워워워 진정해라 아직 그럴 때 아니야 우리 아직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랬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안 했어 좀 적당히 올려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다가 오히려 더 독설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강한 앞에 상승 탄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강한 상승 가져갔었던 거를 한번 눌러줬고 큰 그림으로 더 볼까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의미 있는 눌림자리값까지는 그래도 왔죠. 앞에서 뭐 바닥 구간에 좀 잡아도 되고요. CPI 때 이제 반등 흐름으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어쨌든 최바닥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딱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382 마디값까지가 지금 일단 예상했었던 저점 흐름이구나. 여기까지는 일단 좀 낙폭 보여줬네. 정확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낙폭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값 지키면서 반등이고 이 반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냐 안 가냐 그러면 다음 한 주에 이제 좀 움직이면서 좀 갈렸는데 목요일 날은 일단은 뭐 휴장이고 선물 시장만 일단 좀 열려 있죠.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 시장 자체는 조기 폐장이다 보니까 일단 12,000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12,000뿐만 아니라 전고점 12,100대까지도 지금 돌파 자리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 상승 랠리 기준으로 12,800까지도 보여주는 자리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고점은
이제는 12,847. 이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가 이제는 여기까지 뿜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환호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증시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려 여기서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12,847인데 이 자리 값의 랠리는 다음 FMC 그 이후까지도 조금 잔존 여파로 1, 2주까지도 좀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지금 이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는 내년까지는 보기 힘든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까지도 이 이상은 지금부터는 이제 1000포인트도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몇 거래일 동안 이제 단기 급등을 좀 보여주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터치는 보여줄 수 있겠죠. 이틀? 하루는 좀 힘들고 2, 3일 동안 해가지고 좀 터치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를 최상단으로 조금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이상은 이제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매도를 준비해야 되나요?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의 랠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매도 모아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랠리를 좀 즐기면서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살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 해석으로 우리가 좀 한번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낙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들이 좀 많아요. 시장에. 이제는 좀 많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좀 OECD 분석 보고서를 좀 가져왔는데, 자, 지금 GDP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백분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준 게, 자, 70년도, 그리고 80년도 이때가 퍼스트 오일 크리시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죠. 70년도 때 그리고 그 다음까지 봤을 때 전체 GDP 대비 GDP 총 금액 대비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얼마나 쓰냐. 네. 코로나 이전까지도 뭐 변동성은 좀 많죠. 일단 뭐 한 평균 10%에서 한 12%, 13%대까지 썼는데 지금 16% 이상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오일 쇼크 때 지금 상황과 지금 좀 맞먹는 수준까지 온 거죠. 1차 오일 쇼크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일이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지던가 아니면 오일 가격이 비싸서겠죠. 이렇게 지금 GDP 대비 오일 가격을 쓴다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산업화의 발달과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이제 소모량 증가죠. 어쨌든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GDP 대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상 미국 셰일 오일 등 지금 공급처 자체는 좀 늘어졌지만 그거 대비도 사실상 소모처도 같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장이 끝나도 당장에 지금 러시아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은 조금 매도세는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8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올 겨울을 좀 크게 준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올 겨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일 가격은 한없이 내려간다가 아니고 되려 올라간다로 지금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 맞다나 계속 지금 감산하겠다 뭐 300만 배럴 500만 배럴 뭐 감산하겠다 뭐 이렇게 오펙에서 던지고 뭐 사우디에서도 더 크게 얘기를 하면서 뭐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 맨 처음엔 말로만으로 충격적인데 실질적으로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70 초반대까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정말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공급량 줄여버리면 가격 자체를 한 번에 쇼크 주면서 크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북반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 이 북반구 인구라는 것 자체가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라니냐 현상 때문에 더 큰 한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파 대비 때문에라도 비축률을 지금 좀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수요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늘 것인데
각국별로. 그에 대한 공급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키겠죠. 만약에 이제 안정적으로 80에서 지금 딱 90 정도까지 좀 바라볼 거예요. 오펙 수준에서도 그리고 셰일오일 업체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가격대가 지금 떨어진다? 그 꼴은 못 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에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급등 매수세가 다시금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GDP 대비 지금 현재 1차 오일 쇼크 수준까지 지금 에너지 소모가 지금 계속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올라와 줬는데, 자, 지금 다음에 준비한 거는 자, 어쨌든 지금 리스크를 지금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winter and next. 올해 지금 겨울과 그 다음 해 기준까지 해서 일단은 에너지 부족에 대한 유럽의 리스크 자체를 지금 표현을 하는 그래프인데, 자, 가장 지금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자, 2022년 지금 12월부터 지금 올 겨울 기준으로 자, 지금 1, 2, 3월까지 해가지고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가스 소모량 변동 없을 시 소모량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똑같이 가져갔었을 때 에너지 비축률 자체가 제로로 수렴을 해요. 3월 때까지 가면. 그러면 남는 재료 없고 재고 없고, 이때 당시도 이제 추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부르는 게 값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주황색 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인데 뭘 뜻하냐면, 자, 강추위가 예상이 되는 거고 한파, 그쵸? 그리고 대신에 강추위가 예상되는데 가스 수요량이 10% 감소, 현재보다도 지금 가스를 100 쓰고 있다라고 하면 90만 쓰면서 계속적으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 자체는 좀 덜 하다, 기존 사용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 좀 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이 리스크 오브 디스럽션 30% 언더 때부터는 하이 리스크로 지금 작동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사실상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1월부터 그 하이 리스크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10% 수요량 감소를 가져갔었을 때는 그래도 2월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냥 가스 수요량을 10%만 우리가 100 쓸 거 90 정도로 가져갔었을 때는 되려 비축 자체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 감축만 해준다라고 하면, 소모량 자체를 10%만 지금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한파든 뭐든 겨울나기 뭐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죠. 근데 10%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 개발, 뭐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 이렇게 지금 가져왔었을 때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물음표라는 거죠.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물음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대로 지금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가스 수요량에 대한 감소 자체는 정부와 민간의 이제 절약으로 인한 수치인데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지금 좀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황색 선이냐 빨간색 선이냐인데 오히려 10% 줄이는 거, 이거는 저는 조금 비전으로 봤을 땐 힘들 가능성이 크다. 대체 에너지로 이 10% 이상을 지금 좀 커버를 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은 좀 힘들다.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혹시라도 조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하이 리스크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 리스크로 빠진다? 그럼 유럽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이 난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금 오일 가격대가 $100 이상대까지 슈팅까지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든지 지금부터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좀 보시면, 자, 오일 한번 보시죠. 오일. 자, 오일을 보시면 작년에도 사실상 제가 이 한파 준비로 해가지고 한 40% 이상 지금 오일 계속적으로 날아간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딩으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났어요. 일단은 엑선모빌 요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왔지만 제가 작년 6월 뭐 이 정도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바라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일단은 좀 바라봤었던 자리값이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이 구간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밴드 고점 찢으면서 넘어가는 9월부터였네요. 작년 9월 기준으로 아 이거 올겨울 100달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좀 매수 준비 계속적으로 한번 좀 가져가면서 겨울까지 한번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갈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74에서부터 지금 84까지 오일 가격이 잘 올라왔다가 이제 정부에서 좀 난리치고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 대비 오일이 이제 마이너스 유가를 가져갔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거죠. 마이너스 유가를 가져왔었다가 지금 상승을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뭐 50, 60 뭐 정말 여기서는 곡소리가 났었죠. 오펙에서도 그리고 셰일오일 업체에서도 이거 뭐 팔아봤자 돈도 안 나오고 남는 거 마진도 없다 하면서 곡소리가 나왔었던 흐름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84까지 갔지만 미국에서도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작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봄, 여름 사이부터 일단은 중고차 시장에서부터 카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뭐지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니야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인데, 오일 가격마저 지금 계속적으로 한없이 올라간다. 이걸 좀 막으려는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 작년 11월이에요. 12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에 지금 강한 눌림자리값, 오일 가격이 한 20 정도 빠지는 강한 눌림자리값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겨울 준비에 앞서서 아예 그렇게까지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좀 막을 거야 하면서 정책적으로 오일 가격의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저항을 가져갔었던 움직임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딱 여기였어요.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3월 초에 있었던 이 가파른 상승, 갭까지 뛰어가면서 넘어갔었던 가파른 상승, 그러니까 100달러를 깨고 지금 130까지 몇 거래일 만에 30달러를 들어 올렸었던 이 강한 흐름이 사실상 전쟁에 대한 리스크였던 거고요. 그 전까지는 100달러 간다. 계속적으로 그냥 흐름 타면서 12월부터 언제까지? 2월 말까지. 12월 초부터 2월 말이니까 12월 한 달, 1월 한 달, 2월 한 달. 약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지금 상승에 대한 이유는 기록적인 한파가 그쵸? 나와주면서 수요량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끌었다가 이때 당시에 작년에 내용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딱 보시면 얘 역시도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 91, 92 계속적으로 고점을 그렸었던 오일 가격대가 지금 떨어지면서 매도세를 지금 가져가고 전저점도 살짝씩 이탈을 해주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70.40, 80 정도까지도 지금 저점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얘가 지금 빠진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한 주 정도까지가 좀 매도세의 맥시멈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매도세를 여기까지 지금 좀 그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쭉 상승하면서 다시금 100달러 이상까지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시장 해석을 지금 보셨을 때 앞에서 지금 OECD 분석 보고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럽이 당장에 지금 10%를 수요량을 지금 줄이면서까지 겨울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는 물음표가 좀 많이 드실 거예요. 머릿속에. 이 관점 참고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100%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일이 계속적으로 뭐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 빠진다는 거는 수요량 감소, 경기 침체, 지금 중국의 장기 봉쇄가 훨씬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 상승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겨울도 중국도 똑같이 나기 때문에 결국엔 난방에 대한 수요 자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횡보 또는 상승 흐름으로 오일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일 가격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쉐브론, 엑손모빌 뭐 그 외에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이런 것들 지금 매수 관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SCO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에 따른 지금 관점에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 USO 같은 경우가 지금 오일 흐름과 차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SCO 같은 경우는 인버스예요. 오일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오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게 이제 2배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뭐 레버리지도 있겠지만 오일 가격대 지금 USO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일과 지금 1대1 대응으로 지금 일단은 오일 가격대가 지금 현재 77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77 기준으로 100달러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3달러 차이가 나죠. 23달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 30% 조금 안 되는 비중이겠죠. 이거를 레버리지로 가져가셔도 괜찮고 레버리지 종목을 찾아서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리스크 줄여서, 경기 침체도 그래도 작년과는 좀 다르잖아요. 작년에 경기 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가격 오름세와 3개월간의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 안고 본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그냥 곱하기 1배 정배로 그냥 가져가시면서 보는 이 USO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USO 티커는 USO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이 차트 기준으로 지금 현재 67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역시도 수익률을 지금 한 30% 정도를 좀 맥시멈으로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기간값 자체를 이게 이제 얼마 퍼센트까지 오른다는 사실상 제가 100% 보장은 못 드려도 그나마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3월 되기 전까지 3월 초까지 해서 한 3달 정도 포지션을 가져갔었을 때는 적어도 이제 손실을 지금 크게 보는 관점보다는 수익을 지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저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USO를 한번 지금은 타이밍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일단은 다음 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2월 1일부터는 한번 지금 좀 노려볼 만한 대응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종목으로 하나 가져갈 거예요. 오일 가격대 대신에 이제 저점을 좀 더 그리면 그릴수록 저는 더 기분 좋게 리딩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추가 내용 자체는 잠깐 쉬었다가 마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OECD 분석 보고서로 일단 좀 볼 텐데, 자, 임팩트 온 GDP 그로스가 지금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이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GDP 성장 변화의 영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OECD에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OECD 데이터 안에 놓여져 있는 건데,
유럽을 일단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CPI든 PPI든 정말 물가 폭등이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지금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올겨울에 또다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또다시 온다라고 하면 GDP 성장이 역성장으로 가장 크게 보일 것이 지금 유럽이고, 어떻게 보면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이제 other OECD, 그리고 OECD 아닌 국가들, 그리고 전체 세계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유럽 쪽에 지금 좀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영향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지금 다가오는 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기타 다른 OECD나 아닌 국가들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게 받다 보니까 지금 GDP가 역성장으로 크게 마이너스를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OECD 가입 국가 한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가오는 겨울, 제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오일 가격은 결국에는 70대는 무조건적으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70을 유지, 70 초반까지 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중반 그 아래까지 뭐 74, 73 뭐 어디까지 변동성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0이라는 수치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유럽 에너지 상황이랑 뭐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얘네가 GDP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는 발목을 잡는다. 가장 큰 거는 미국 자체가 지금 좋아,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증시 충격 받을 거 이미 다 선반영 됐고 앞으로도 이제 속도 조절 그리고 더 제로로 낮춰질 것 같은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상승 전환을 할 시점이야,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야, 이게 지금 낙관론자들의 지금 입장인데, 유럽 경기 침체 가져오면 지금 뭐 제조업 쪽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자체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침체가 미국을 같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자, 유럽 침체가 나오고 그러면 중국 침체도 따라서 얘네 물귀신 작전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침체 때문에 미국 침체가 아니고요, 유럽 침체와 중국 침체가 힘을 가세해서 미국 자체에서도 침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상황의 앞에서 얘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침체가 올 것이다. 그 앞전에 이미 다른 기타 다른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결론적으로 침체돼서 글로벌 침체로 넘어가고 나머지들은 단단한데 얘네가 물귀신 작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미국 침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글로벌 침체로 그냥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잘 버틴다 잘 버틴다 할 수 있는 게 미국이지만 이 미국마저도 지금 위협을 크게 받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정리는 드릴 거고요. 자, DGP4 지금 2022년, 23년 그리고 24년도까지 성장률 지금 전망치예요. 뭐 지금 확정은 아니죠. 전망치 그래프인데, 일단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2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우디가 정말 압도적으로 성장을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좀 많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어쨌든 기름 비싸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전쟁 특수 상황으로 지금 충분히 더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많이 축적이 됐고, 사우디 기준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뭐 이제 기타 네온시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이다. 추가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사실상 기타 다른 국가들보다도 지금 사우디는 영향을 크게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전망치 예상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인도인데, 인도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립 입장에서 정말 싸게 러시아산 지금 원유를 싸게 사서 경제 발전을 잘 가져왔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따른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암울한 유럽 전망인데, 22년 대비 지금 23년, 24년 성장치가 지금 최저예요. 유럽 자체는. 그래서 자, 영국이랑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독일 정도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제로 아니면 역성장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독일 자체는 지금 좀 역성장까지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암울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도 지금 차이나에 여기 있죠. 중국 자체도 올해 괜찮고, 올해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성장 자체를 했고, 내년 거의 5%대, 23년, 24년도도 5%대 가까이 유지하네. 괜찮는데, 사실상 중국 자체는 5% 미만 성장은 확실히 급격하게 꺾였다라는 거고, 사실상 저성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9월 4.7%에서 11월 4.6%로 지금 하향된 상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뭐 인도 정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미비하고, 중국은 괜찮네지만 5% 미만은 이렇게 마이너스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역성장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인데, 지금 현재 22년도 지금 데이터로 지금 보신다면, 자, 22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그리고 기타 유럽, OECD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8%대, 6%대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8% 이상까지 지금 좀 보여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확실히 많이 올랐었던 모습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꺾여준다예요. 꺾여주는데, 일단은 강하게 꺾이는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강하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꺾이는 게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현재 8%대에서 지금 6%, 그리고 일단은 내후년에는 그래도 4% 언더 3%대까지도 좀 기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OECD 평균 자체가 이 정도 가져가면서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4%대까지는 지금 다시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2%대까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캐나다나 뭐 이탈리아 그리고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국가들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애초부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올해 자체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내년에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금 안정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안 받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 워낙 지금 더 망가져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원하는 수치까지는 좀 되돌아올 것으로, 24년 됐을 때는 평년 수준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저만의 생각도 일단 마무리로 일단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자, 유명 인사들의 지금 증시 전망 언급을 좀 요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도이치뱅크의 이제 수석 전략가 빈키 차다는 지수가 최근에 상승은 보여줬으나 지금 오히려 7%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과도한 낙폭에 따른, 워낙 지금 올 초부터 계속 떨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 지금 매수세라든지 자사수주 지금 매입 정책이 결합된 상승이 나올 것이야. 그래서 올해 말에는 4,200선까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까지는 지금 봤을 때는 S&P 기준으로 4,500포인트까지는 지금 다시금 안착할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긍정론자에 대한 관점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자, 2번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에 있는 수석 전략가 투자 자문 랭킹 1위예요. 자문으로 봤을 때 랭킹 1위.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23년도 말까지는 지금 상당히 가파른 인플레이션 하락이 올 거야. 결국에는 23년도 말 24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내년 6월까지는 4에서 5%대까지 떨어질 거고 내년 말에는 오히려 2에서 3% 가장 중요한 지금 체크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지만 값싼 돈의 시대는 끝, 양적 완화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기술주 등의 압박은 기술주 등에는 지금 사실상 압박 요인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인플레이션 잡히지만 지수 상승을 드라마틱하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 시대 자체는 워낙 급변하고 빠르게 개발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8에서 10년 정도의 경기 주기가 최근에는 3, 4년으로 지금 단축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겠지만 에너지와 고용 분야의 인플레는 조금 더 끈적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근원 CPI 자체에서 지금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지금 포함되는 일반 그리고 그 외에 제외되는 것까지 봤을 때는 고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끈적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완전히 낙관론자 도이치뱅크 빈키 차단은 낙관이야. 내년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 매수 슈팅 보셔도 괜찮아요. 홀딩하세요. 라는 관점으로 지금 증시 전망을 보고 있는 거고 2번은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낮춰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 사비타 스브라메니아 이름이 어렵죠. 내년 말 지수 4천에 불과할 것이다. 뭐 지금보다 지금 떨어졌다 올랐다 이 정도 현재 수준 때 계속 지금 반복할 것이며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제 증시 전망과 좀 동일한 수치인데 페드의 금리 인상 막바지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금리 인상 계속 가져가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라고 하는 느낌서부터가 오히려 금리는 계속적으로 최상단은 지금 낮추는 게 마이너스로 낮추는 게 아니고 최상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최상단은 사실상 버겁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거의 뭐 제로금리서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금리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 경기 침체 자체는 사실상 이 막바지라는 게 완전히 그게 아니고 올해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 지금 12월 기준서부터 경기 침체 올 것이고 그 침체는 사실상 내년 3분기까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어쨌든 3분기까지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까지는 침체로 인해서 3분기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뭐 10월, 11월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까지는 지금 유지될 것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경기 침체 종료 6개월 전 주가가 가장 바닥을 칠 것. 그럼 이 사람이 예상하는 거는 한 지금 4월에서 5월 정도? 아니면 이게 뭐 3월까지 있겠죠. 3월에서 5월 사이 구간대가 사실상 증시 자체의 바닥을 치는 역대 최저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3월 초나 아니면 5월 때까지 바닥을 치니까 이때부터 가져가는 상반기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오히려 하락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끝은 상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서부터는 투자 시작해라. 물려도 결국에는 물려도 그 자체가 바닥을 치면서 나오는 반등 매수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추천 섹터는 지금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셋 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긍정론자, 중립, 하락할지 상승할지 인플레이션은 꺾일 거예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그래도 양적 완화는 끝났으니까 조심하자. 세 번째는 하락할 거야.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있는데 결국에는 상반기 때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자, 결론적으로는 올 겨울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상황과 좀 더불어서 봤을 때 오일 가격이 지금 바라봤을 때 겨울 준비로 쭉쭉쭉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팩트 GDP 또는 인플레이션, 지금 가져가는 유럽 상황 자체가 암울해질 것이고, 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미국 쪽 글로벌 전체 경기 침체가 같이 다운되면서 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지금 이 올라가면서 넘어가는 이 지금 현재 요 타이밍 정도까지가 상승 랠리에 좀 막빠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800 정도, 지금 이 마디값이에요. 그럼 전체 증시 반등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바닥 대비 고점 382 구간대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막바지로 지금 일단은 매수세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점 미는 강한 강력한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7,500 선까지도 쭉쭉 하락할 수 있어요. 상반기는 되려 여기까지 이번 연말 상승 보여주고 나서 다이렉트로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꿈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가 제가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죠. 지금 랠리는 그래도 좀 쫓아서 보는 게 맞고, 그래도 상승 자리값 계속적으로 또 다시 12,000일 돌파할 자리값, 그리고 100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은 그러니까 10%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지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도 10% 상승률 지금 미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드립 다 죽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강력한 매수세,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금 정확한 근거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 타이밍,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인버스 ETF라든지 지금 제가 대응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확실한 기회를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QR코드로 지금 참여하셔서 일단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내용 해석들을 시황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황 내용 해석과 더불어서 지금 같이 보면 좋을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방송 설명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노란톡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